안녕하세요. 저는 턱 관절이 거의 8년 동안 안 좋았습니다. 18살,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안 좋았으니까 거의 8년이죠. 그리고 턱 관절에 대해서 정말 많이 찾아보고 연구하고 병원을 많이 다녔던 환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저한테 굉장히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턱관절 여러분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서 제가 제 얼굴 다 그냥 보이게 하고 영상을 찍습니다. 저도 정말 아플 때 유튜브 영상으로 턱관절에 관련해서 모든 걸 찾아보고 정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병원 다 다니고 비행기도 타면서 치과를 찾아다녔습니다. 먼저 턱관절은 교합 때문에 생기는 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인정 안 하고 가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라서 턱관절 때문이고 정말 완치의 끝까지 가려면 결국 그 잘못된 치아 교합, 정말 외상이 아니라면 맞아가지고 외상이 생긴 게 아니라면 교합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 저는 의료인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대학 교수고 국립대 대학 교수고 어머니가 약사고 저는 국립대 학교 컴퓨터 학부에 재학 중인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논리적인 환경에서 정신적으로 큰 무리 없고 전혀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혼자 살 수 있어요. 그게 정말 더 황당하고 더 턱관절 때문에 힘들었었던 분은 더 많이 느낄 텐데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혀로 이런 소리를 내면 됩니다. 이 지점이 있잖아요. 이 지점이 있잖아요. 이 딱딱 걸릴 수 있는 이 지점. 이 지점에 혀의 앞쪽의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사실. 이게 스플린트를 하는 원리랑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스플린트가 물론 좋아요. 훌륭한 선생님들이 굉장히 연구 많이 했겠지만 저도 스플린트 해봤거든요. 돈도 많이 주고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이 근육의 문제가 1차적으로 있어요. 턱관절이 아픈 사람은. 저의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이 왼쪽 턱이 엄청 아팠어요. 엄청 안 좋고 엄청 아팠어요. 턱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그리고 교정을 했거든요. 치아 교정을 했는데 물론 이 치아 교정과 턱관절의 관계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넘기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2 때까지 치아 교정을 했고 중3 때까지 치아 교정을 했고 그때 풀었고 그리고 고3 때 이제 이 왼쪽 턱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모래 갈리는 소리. 그때 딱딱거리는 소리 났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때가 아마 고3 그 육모. 참고로 저는 정말 정신이 이상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대구 수성구에서도 일반고 중에서 제일 대학 잘 보내는 그런 고등학교에도 갈 정도로 기본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턱관절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뿐이지 전혀 정신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물론 근데 이게 완전히 의학적인 지식에 기반한 게 아니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아보긴 했거든요. 8, 9년 동안 아팠으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찾아봤겠어요. 제가 환자니까, 내 몸이니까. 그리고 정말 턱 관절 때문에 아프신 분들 항상 응원하고, 혼자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된 거 아니고 턱 관절이 완치가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제 경험과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되게 소수의 분들이지만 치아 턱관절이랑 치아 교합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료를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어느 분의 도움을 받고 지금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왼쪽 턱이 안 좋아가지고 얼마나 안 좋았냐, 점점 안 좋아졌어요. 점점 고3 때 소리 나기 시작하고, 군대에서 턱에 통증이 엄청 심해졌고, 그래서 국군병원 가고 막 입영 휴가 나와서 바로 그 병원 가고, 대학병원, 그것도 유명한데. 근데 소용없었고 힘들죠. 거기 턱관절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진료를 보시는 의료 선생님, 치과 선생님 분들은 또 대로 굉장히 이해관계가 달라요. 이해관계라기보다는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근데 그건 저는 정말 얘기가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턱 안 좋아서 그래서 턱이 아픈 거를 넘어서서 이제 턱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빠진다는 거는 안 다물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으로 당기고 밑으로 내리고 밀어넣는 것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고 제 턱은 약간 이런 상태였어요. 약간 이런, 겉으로 봤을 때는 뭐 교합지 찍어도 사실 되게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T스캔도 하고 막 했지만. 그리고 제가 혀를 이렇게 위에 대는 거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앞니 뒤에 대라, 이렇게 내용 한 데가 있어요. 하품할 때 턱에 부담을 안 주려면 이렇게 앞니 뒤에 해라.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닌데, 정말 핵심은 뭐였냐면 이 뭐 입천장 영국의 그쪽이라 해야 되나요? 좀 더 안쪽에 혀의 3분의 1 이거를 대고 있으면, 그리고 이 상태, 그리고 턱이 아프신 분들은 그 치아 위아래를 계속 깨물고 있으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 전부 다 거의 다 잘 때 이 악물고, 평소에도 그냥 이를 악물진 않더라도 다물고 있잖아요. 그게 턱에 굉장히 무리가 가요. 교합이 위아래로 안 맞는 상태에서 치아가 계속 맞물게 하고 있는 거는 턱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제 경험상. 제가 처음으로 도움이 됐던 게 치아를 이렇게 그냥 벌리고 자는 거. 이렇게 꽉 깨물진 않더라도 그냥 N 발음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딱딱거리는 게 진짜 핵심입니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그냥 입술만 다물고 있으면 좋아져요. 그리고 저도 이제 왼쪽 턱이 더 길다는 그런 소견도 받았거든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길더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그렇게도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 치과 선생님의 자녀나 가족이면 어떻게 저를 치료하시겠냐,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는 턱관절이 정말 막 안 아픈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픈 사람은 정말 죽고 싶은 병이에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병이거든요. 과장이 아니고 아프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분들이 혼자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병이에요. 주변에서 이해도 많이 못 받고 뭔가 그 되게 병원에서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턱 관절 그리고 뭐 내가 뭐 치아 교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안 좋으신 선생님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제가 지금 치아 중앙선도 떼고 있을 때 거의 맞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만 닿아요. 제가 이렇게 혀를 댄 상태에서 턱관절이 편안해진 편해진 교합에서는 이 한쪽만 닿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이 상태로 제 생각은 그 교합을 맞추는 치료를 하면 전 턱관절이 완치된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 혀만 알고 나서 턱 빠지던 거 8년 동안 안 좋았던 게 진짜 3일 만에 좋아졌어요. 이거 확실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해보고 네, 제가 그 아까 그 하다가 끊겨가지고 맞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선은 이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저한테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게 그 회복이 되는 계기였고 제가 영상을 찍고 알려야겠다 확신한 그 이유는 계기가 된 거는 제한테 굉장히 소중하고 친한 동생이 있는데 한 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걔도 턱관절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안면 비대칭도 누가 봐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며칠 전에 알게 되고 이 친구한테 방금 아까 이 영상 찍기 몇 분 전에 전화로 알려줬어요. 한 1시간 통화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알게 됐고 이거를 이렇게 좋아졌는데 너도 턱관절이 안 좋지 않냐. 그래서 너가 요가도 많이 하고 뭐 다양한 걸 시도 많이 했고 스플린트도 맞춰보고 그 이제 그 친구 얘기는 좀 그 친구는 이제 아버지가 의사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의사라도 자기의 그 진료 과목이 아니면 사실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턱 괴지 말라 뭐 한쪽 뭐 이제 턱 괴지 말라 뭐 딱딱한 거 씹지 말라 뭐 한쪽으로만 씹지 말라 그런 얘기 하는데 한쪽으로 씹는 편측 저작에 대해서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물론 조심스럽게 나중에 얘기는 해볼게요. 하지만 도움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영상 거를 이제 그냥 한번 쭉 봤는데 저도 너무 좀 긴장도 되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 제가 그냥 더 한 번 더 정리하고 싶었던 거는 이 딱딱딱 소리 나는 위치 있잖아요. 이 위치에 혀를 대고 그럼 이제 이 벌어져요. 거의 스플린트 낀 것 마냥. 이 상태로 이제 평소에 생활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고 주무실 때도 그렇게 하고 주무시고 식사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드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는 턱이 너무 아프고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멈추고 싶지 않았고 항상 이게 나아지길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하고 정말 나아지길 바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구글 검색이나 이런 걸 많이 했고 막 논문도 많이 찾아보고 왜 이제 뭐 치아 교정과 턱관절이 미국에서 예전에 소송이 있었는데 처음엔 이겼는데 지금 와서 현대에 와서는 이제 그게 바뀌게 됐고 뭐 이제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 대해서도 알아보게 되고 뭐 논문 그리고 뭐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 발행하는 신문 그리고 뭐 대한턱관절 협회, 턱관절 교화협회 뭐 이런 데 많이 찾아보고 제가 결정적으로 뭘 하게 됐냐면 나중에 가서는 점점 제가 이제 특정 검색어로 검색을 해요. 턱관절 교합 그리고 뭐 턱관절 견치 유도 뭐 이런 식으로 견치란 건 참고로 송곳니 이거예요. 이게 좌우로 이게 잘 해줘야지 견치가 좋은 교합이라고 턱관절이 좋은 교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참고로 저는 여기는 뭐 그럭저럭 이렇게 견치가 되는데 여기는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다 뜨죠 지금.
그런데 제가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치과 모든 사실 구강내과 맞나요? 그를 가더라도 되게 다른 뭔가 완전히 같은 얘기를 하진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환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나 들으신 분들이 보시고 너무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정말 공익적인 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본인들 찾아오는 환자들한테 이 혀 위치에 대고 있는 거 이거를 한번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8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지금 오는 날까지 이렇게 병원을 헤매고 혼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그랬으면 좀 감사하겠고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나중에는 이제 그 치과 병원의 웹사이트마다 다 들어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진료 철학, 뭐 진료 방식에 대해 적어 놓잖아요. 그런 걸 살피다가 알게 된 내용이라는 점. 딱 한 군데 그 치과 병원에서 뭐 어딘지는 당연히 얘기하면 굉장히 공익적인 목적을 해치니까 또 얘기를 안 하고 싶고 그리고 턱관절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신경이 분명 서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그 치과 선생님, 치과 그 병원을 음, 그 이제 턱관절이 너무 아픈데 근데 이거 또 하나 제가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분명히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해서 좋아진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꽤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치과 병원을 저도 사실 아직 방문 안 했어요. 그냥 홈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만으로도 엄청 크게 저는 도움이 됐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뭐냐면 이제 치아 그 턱관절이랑 교합이 상관이 없다는 그 주장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치아가 위아래가 맞닿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길어봤자 뭐 18분 하루 중에 식사 시간만 씹으니까. 근데 이게 완전 달라지는 경우가 뭐냐면 이갈이를 하거나 그렇게 꽉 깨물기 잘 때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시간도 달라지고 그 치아 위아래가 받는 힘, 그게 턱관절까지 미치는 영향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계산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게 스플린트를 끼면 그런 것도 예방이 되고 뭐 이제 이 견치 유도 같은 거 다 신경 써서 스플린트를 최근에 만든다고 아는데 그렇게 뭐 끼고 하는데 또 그것도 밤에만 끼는 거고 낮에는 또 다시 뭐 안 끼기도 하고 그리고 뭐 확실히 식사를 자기 치아 교합이 지금 위아래가 잘 자기 턱관절에 좋지 않은 치아 교합 상태인데 꽉꽉꽉 씹고 그러다 보면 이제 턱관절에도 저는 또 문제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음 제가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 중 하나는 우선은 이 영상으로 턱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많은 도움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턱관절 무슨 철도청이었나요? 무슨 그런 카페를 가입하고 뭐 함께 뭐 알아가며 뭐 함께 살아가며 배우며 그런 턱관절 아프신 분들 모인 카페에서 힘들게 찾으시니까 분명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검색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라면 턱관절 아프신 분들 주변 분들한테 공유를 해서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갔으면 좋겠고 네, 어, 일단은 저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허무하지만 거의 한 이틀, 3일 만에 지금이 3일 정도 됐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알게 된 지. 그래서 그때부터 턱이 빠지는 거 없어졌고 턱의 소리도 거의 안 나요, 이제는. 확실히. 물론 이 길이 자체가 그 사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함께 하면서 안 좋은 교합과 함께 하면서
턱이 좀 길어진 면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전 이게 이제 솔직히 앞에서 그 치아 교정 때문에 턱 관절이 왔다는 그런 뉘앙스가 분명히 그런 밑에 맥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게 완전히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고는 말 안 할게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없진 않고 그런 생각 오랫동안 해왔던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뭐 모든 치아 교정을 한다고 턱 관절이 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릴 때 상태도 보면 보면 왼쪽 밑에 어금니면 다 금리잖아요. 저는 이것도 그 어릴 때 8살, 9살 때 했는데 분명히 얘네가 하중을 많이 받는 제 턱의 구조가 있었을 거예요. 치아 구조가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하품을 할 때 왼쪽 턱을 이렇게 빼면서 하품을 했거든요. 그게 아마 누적이 되고 뭐 그 와중에 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 치아 교정도 받게 되면서 근데 뭔가 치아 교정 때문에 턱 관절이 온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얘기가 돼서 결국에는 다들 서로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치료가 됐으면 좋겠고 의사 선생님들도 치료를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계속 그냥 얘기가 되고 와, 환자들이 왜 이러지? 뭔가 이 사람 정말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든 사람 턱관절 다 안 아팠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